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 한국사의 강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한국사 어때요, 여러분? 힘들죠? 예. 한국사라는 게 원래 방대한 양이지 않습니까? 사회 과목 중에 이 정도의 그 방대한 그 양을 갖고 있는 과목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국어, 그쵸? 거의 국어급이죠. 그런 방대한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코노미 한국사입니다. 네, 저는 강명석이고요. 앞으로 저는 이 강좌를 할 때마다 이코노미 한국사의 강명석은 한국사를 정면 돌파하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항상 제가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게 제 일관된 주관입니다. 한국사는 정면 돌파하자. 오늘 첫 강의입니다. 첫 강좌의 제목은 한반도의 선사시대입니다. 보통의 이 국사 공부, 옛날에는 우리가 국사라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 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책 펴놓고 맨날 공부하는 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책을 덮게 되는데, 쉬우면서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요 선사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반도의 선사시대부터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첫 부분은요, 역사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또 선사시대의 구석기, 신석기 비교하고 또 문제 풀고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 비교하고 문제 풀고. 이 강좌가 문제풀이용 강좌입니다만 단순히 그냥 문제만 쭉 푼다 이게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거 아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강좌가 이 문제풀이용 강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역사의 의미부터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사실로서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기록으로의 역사, 보통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이건 뭐냐? 정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건 정말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한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이제 랑케가 되겠습니다. 랑케 뭐라고 했느냐?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라고 했어. 자신을 숨겨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을 숨겨라.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히 이거 없애자. 이거 주관적 개입을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죠. 역사가가 갖고 있는 주관적 개입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숨기고 과거의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이 과거의 사실이 뭐냐?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죠. 과거의 사실이 뭐라고 얘기한다?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이 기록이라는 건 뭐냐? 역사가가 기록한 걸 말하는 거죠. 역사가가 기록한 거. 그래서 이건 기록된 사실이다 이거죠. 이것은 역사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거죠. 이 주관적으로 재구성했다는 건 역사가의 자신의 가치관,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역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를 우리가 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는 뭐라고 했느냐? 역사란 과거라는 건 이제 앞에 있었던 모든 객관적 사실이죠. 과거란 이렇게 끌어와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에 현재라는 건 뭐면 현재는 바로 역사가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죠. 이거 역사가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역사가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을 바로 기록된 사실, 기록으로의 역사다라고 얘기했고, 크로체는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역사와 관련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미는 문제.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글과 관련 있는 시대의 유물은 과연 뭘까? 이런 거죠. 요 시대라는 거 그리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유물입니다. 자, 기원전 8000년경에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기후는 차차 따뜻해집니다. 기후가 따뜻해진다는 거야, 따뜻해진다는 거야. 기원전 5000년대 중반까지는 아직 기후가 차가운 편이었다. 비록 따뜻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조금 추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빙기에 들면서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크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이 당연히 바뀌어지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기후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기후가 따뜻해져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럼 동식물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자연환경이 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5500년경부터 3000년까지는 기후가 따뜻해서 소나무 숲에 상록수, 낙엽, 화렵숲이 첨가가 돼서 현재와 비슷한 삶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 무렵 한반도는 대략 지금과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서해안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7m쯤 이때 당시에 이제 서해안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7m 낮아 있었다는 거죠. 지금보다 낮아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해안선보다 바다 쪽으로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해안선이, 자, 이쪽에 잠깐 보시면, 자, 이게 지금의 이제 해안선이 바다였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후가 따뜻해지면 물이 점점점 해수면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겠다라고 보는데 해수면이 올라오기 전이다라는 거죠. 해수면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은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해수면, 여기가 살고 있는 내륙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쪽에서도 생활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여기도 생활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해안선보다 한 7m 정도 바깥으로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기후가 따뜻해져. 기후가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따뜻해지면 이제 빙하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현재의 해수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빙기 때 초기에는 지금보다 약 7m 이상 해안 밖으로 나가서 생활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기는 과연 어느 시대냐? 이건 신석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찾아준다. 신석기 때는 뭐가 되겠다? 예, 이렇게 4번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죠. 거푸집은 초기 철기, 주먹도끼, 구석기, 반달돌칼은 이제 청동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죄송합니다. 첫 번째 1번. 미출침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 이거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 이거는 있죠. 객관적 사실을 말합니다. 자, 이건 객관적 사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객관적 사실이다. 좋습니다. 모두가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란 지나간 사실들 가운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역사란 지나간 사실들 가운데 그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실. 역사적 의미가 있어야지. 모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우리가 살아오는 것도, 살아온 과정도 다 역사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대에서 여러분 한 30대라고 칩시다. 2030. 죄송합니다. 40대 되신 분도 이 강좌를 들을 수 있으시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납니까? 그럼 뻥이지, 개뻥이지. 어떻게 다 기억나? 기억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자신이 그 당시에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의미를 뒀기 때문에 또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만약에 그 당시에 어릴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냥 싹 잊어버려요. 1년에 365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의미를 딱 둔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나한테 엄마 이랬어. 그래. 저도 우리 새끼들한테 가슴 아프게 한 일 얼마나 많이 애들한테 상처를 줬겠어요. 근데 많이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에게 어쩌면 상처를 줬을 텐데도 아이들이 어떨 때 가장 많이 아빠가 미웠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하고 딱 일치하는 부분이. 그건 내가 이제 애한테 막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막 가슴이 아팠던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내 기억에 계속 남아.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나는 쉽게 했는데 아이는 이제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언제가 제일 서운했어. 막 얘기하고 난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빠 아빠는 막 쉽게 말하면 뭐 그냥 장난 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나하고 딱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공감되는 부분. 미안해. 그럼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되는. 역사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듯이 역사 마찬가지라는 거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실을 이 사실로 하는 거야. 봐요. 같은 사실 틀려. 요건 일어났던 일이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는 이 사실, 니은에 해당하는 사실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사실이야. 이거는 역사가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걸 뽑아내는 거야. 그것만이라고 할 수 있다. 나가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 확인될 때, 이건 진실이, 요 사실이 진실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냥 거짓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 맞는 역사가 돼야 돼. 비로소 과거의 한 사건이 역사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역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뽑아.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진짜야. 그러면 사실로서 역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기억 위에 있는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실,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인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사료, 사료라고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니은. 요건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 주관적 견해가 개입하게 된다. 요게 맞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이제 주관적 개입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디귿은 먼저 역사적 진실은 해결의 객관적 아니죠. 역사적 진실은 역사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니까 이건 주관적이죠. 그래서 객관적 역사 틀렸고요. 이 제시문은 마르크스의 역사, 이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은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 생산수단, 생산물의 수단,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역사의식에 대한 태도로 옳지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들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주체성을 견제해야 된다. 맞죠? 주체성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민족사적 특성과 세계사적 보편성 조화시켜야 맞습니다. 너무 이 특성만 강조하는 것도요. 국수주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너무 보편성만 해도 안 돼요. 이건 사대주의 흘러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성 하면 뭐 다 비슷해지는 거니까. 근대사를 주도한 서구 문물의 전면적 수용이 필요하다.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왜? 필요한 걸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그래서 전면적이란 말이 틀렸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 찾아봅시다. 기록으로의 역사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럼 틀렸잖아. 왜? 기록이라는 게 뭐야? 기록이라는 건 역사가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건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시간상 여러분들이 2, 3, 4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이렇게 갑니까? 다음에 역사관의 입장에 따른 역사 연구 방법으로 이것도 옳지 않은 거네요. 이것도 옳지 않은 건데 역사관의 입장입니다. 랑케의 주장을 따르는 역사 연구이다. 이렇게 랑케가 나왔으면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 정리해드린 대로 랑케가 나오면 이건 사실로서예요. 그렇죠? 랑케가 나오면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고려를 중세사회로 보는 근거를 찾기 위해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를 비교한다. 이거는 말이야. 고려를 중세라고 본다. 이거 중세로 본다. 그 근거를 찾는다는 얘기잖아. 이건 주관적인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이 돼야 돼요. 왜냐면 사실 중세사회라는 거 어떻게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가의 이 근거, 중세사회를 보는 이 근거를 찾는다. 이 근거라는 게 어떤 역사적 무엇을 말한다? 사실을 말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 말하는 거죠. 고대 무역왕 당항서에서 토성의 길이? 직접 가서 보면 되는 거고요. 고려사 관료 중에서 과거 합격자 문홈으로 등용된 사람 명단? 이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고 돌무집은 역시 근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오늘 이게 자꾸 서툰가 보네요. 역사 연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설명만으로 묶어봐라. 특성이라는 건
그 나라의 개성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이거는요. 어디나 다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어디나 다 있다. 보편성. 그 다음에 고대 사회의 불교는 현세 구복적으로 호국적인 성향. 야, 이게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잖아.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라고. 이건 우리나라의 특성이 되는 거죠. 주체성이죠, 주체성. 조선시대 농촌사회는 두레나 개와 같은 공동체주, 이것도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이게 어디 다른 나라 농촌에 없어요. 우리나라 농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 호국적 두레, 이 두 가지가 우리 역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특수성이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뭐 조금 전에 제가 실수해서 여러분 눈치챘죠?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예, 구석기 신석기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넘겨서 봅시다. 천천히 넘겨서 얘가요 한꺼번에 두 개씩 가요. 자, 요건 구석기고요. 요건 신석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자, 먼저 구석기는 언제냐? 지금부터 약 70만 년이야. 70만 년. 야, 까마득한 옛날이야. 구석기는 70만 년 전. 뭐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면 뭐 오스트랄피테쿠스 이후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이때부터. 사실 우리 인류는 이 구석기 시대부터 뭘 사용했다? 인류는 불을 사용해요. 불. 이때부터 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째는 첫째는 구석기 때는 빙기야. 춥단 말이야. 이게 후빙기야, 후빙기. 간빙기라고도 하잖아. 이게 따뜻해지잖아. 구석기는 전체적으로 추워. 추위 때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보온이고,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불. 그 다음에 이제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고, 언어도 썼어, 언어. 이때부터 언어 사용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인류는 불과 뭐를 사용했다? 언어를 사용했다. 이게 신석기 때부터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구석기 때부터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인류가 먹거리. 야, 이 먹거리는 말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정말 중요한 거야. 먹거리. 뭘 먹고 살았을까? 이거 먹거리. 지금이나 옛날이나 진짜 변함없네. 좀 세월이 좀 바뀌고 시대가 좀 발전이 되면 먹는 건 해결이 되는 줄 아는데 똑같아.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옛날엔 지금이랑 똑같아. 20년 지나봐. 똑같아. 하긴 좀 다르긴 하다. 왜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라면이라도 풍족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라면은 풍족하게 먹잖아. 그렇다고 지금은 옛날보다 잘 산다. 우리가 더 잘 살아. 이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수준으로 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먹거리는 옛날엔 지금 앞으로 20-30년 지나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더 비슷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럼 구석기인들은 뭐 어떻게 사냥어로 채집입니다. 사냥어로 채집. 사냥하러 다니고 채집하러 다니고 어로 물고기. 그래서 이런 경기를 우리가 무슨 경기? 채집 경기라고 합니다. 채집 경기. 자, 그럼 뭘로 사냥했을까? 뭘로 물고기는 잡았을까? 이거죠. 그렇죠? 뭘로 과일을 땄을까라는데 주로 뗀석기를 많이 썼어요. 주로 뗀석기죠. 특히 이제 사냥도구. 여러분 뗀석기 중에 사냥도구는 여러분 뭐 다 한 번만 들으면 다 안 잊어먹을 수 있어요. 집게. 설마 집게 어떻게 하는 거야? 집게 이렇게 팍 찍는 거 알겠죠? 이게 집게. 그다음에 찌르게. 그렇죠? 찌르게 이렇게 푹 찌르는 거 알겠죠? 푹 찌르는 거 이게 이제 집게 찌르기 이런 게 이제 보통의 무슨 도구야? 이제 사냥도구야. 뗀석기 중에 이렇게 이제 딱 찍는다. 알겠죠? 찌른다. 긁다. 아니 세상에 긁게가 있어. 긁는다잖아. 야, 이걸로 사냥도가 아니 그럼 뭐 사냥하러 가고 노루를 이렇게 긁으면 노루 잡혀? 그거 아니죠. 그렇죠? 사냥도구 이름만 들으면 딱 알잖아. 집게는 사냥도구구나. 찌르는 것도 사냥도구구나. 민다 밀개야. 긁는다 긁게. 세상에 뭐 미는 걸로 긁는 걸로 이런 걸로 사냥하는 사람 못 들었을 거야. 아마. 이런 도구로 사냥을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겠죠. 싸돌아다녀야 되겠죠.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다닌다?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왜? 아니 세상에 사냥을 혼자 하러 다니다간 큰일 납니다. 왜? 맘모스 사냥하러 지가 사냥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냥은 여럿이 떼를 지어 사냥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때 이 무리를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 그런데 이 리더는 지혜롭고 롭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칸이 좁으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이지, 조심해. 지배자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배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계급이 아니란 평등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산다? 동굴이나 강가에 주로 이제 막집 같은데, 동굴이 제일 좋죠. 근데 동굴이 없으면 막집 짓습니다. 이제 막 짓는 거라고 했죠. 한 번 짓고 이제 버리면 되는 막집이고요. 자, 이들은 이제 이 동굴 속에 살면서, 이 동굴 속에서 살면서 막집에는 남긴 게 없어요. 왜냐면 막집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석회암이나 또는 동굴의 뼈 또는 뿔로 많은 조각품을 남겼는데, 이 조각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의미,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림들이 동굴에 좀 남아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포, 가장 대표적 전기 후기까지 있는 공주 석창리. 우리나라 이제 구석기 가장 대표적이다. 구석기 딱 민다 그러면 공주 석창리. 청원의 두루봉 동굴, 요건 또 왜 중요하냐? 흥수아이가 있죠. 흥수아이. 김흥수 씨가 발견한 그 아이의 유골. 한 3살, 4살, 한 4,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해진 게 청원의 두루봉 동굴이었고, 연천 전곡리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다라고 했어. 그래서 특히 연천 전곡, 여기는 이제 구석기 축제도 열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단양의 수양계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구석기의 분포 지역이다. 왜? 더 많으니까 이런 걸 우리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교재에서 좀 참고해 보시면 했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석기였다면 신석기 어떨까? 신석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무슨 생활을 했다? 농경과 목축입니다. 여러분, 농경과 목축이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먹을 걸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게 되었다 해서 생산경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 봐봐.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 바뀐 겁니까? 그러면 딱 농경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농경의 시작을 우리가 보통 신석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심할 건 뭐냐면, 농경과 목축을 했으면 구석기인들이 했던 사냥어로 채집은 안 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모든 먹을 것이 다, 먹거리가 다 해결됐으면 사냥어로 채집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이 농경과 목축으로 모든 먹거리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농경과 목축을 하더라도 사냥어로 채집은 계속 어떻게 해 나갔다. 병행 같이 해 나가는 거야. 이거는 병행해 나가는 거야. 알겠죠? 같이 해 나갑니다. 자, 뭘로? 그러면 농경을 했다는데, 이 사람들의 농경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간석기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게 토기야. 처음이야, 토기. 토기 봐봐요. 이게 뗀석기니까 석기잖아. 여긴 간석기니까 석기잖아. 그럼 뗀석기, 간석기, 이걸로는 큰 의미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 토기야, 토기. 이거 뭐냐? 그릇을 처음 만들었단 말이야. 음식을 조리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었다. 토기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우리나라 신석기를 상징하는 토기는 무슨 토기라고? 빗살무늬 토기다. 이거 그러면 저것뿐이 아니죠. 이름 민무늬, 덧무늬, 그다음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였다. 그다음에 이제 가락바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의복, 옷을 만들어 입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물 같은 걸 제작하는데 바로 이제 가락바퀴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석기인들이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 살았단 말이야. 신석기들 어떻게 생각할까? 정착 생활합니다. 왜? 농사를 위해서는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생활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렇게 정착하다 보니까 시족을 단위로 한 부족이 형성이 되고요. 바로 이 부족 사회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일단 첫째,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거나, 여기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리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 역시 뭐는 아니다. 지도자일 뿐이지 뭐는 아니다. 지배자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구석기와 신석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점이잖아요. 여러분, 구석기와 신석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공통점, 평등사회였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억지로 만들면 도구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을 다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평등사회였다라는 거. 다음, 구석기가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인데 비해서는 해안이나 강가의 움집이다. 왜 해안이나 강가 움집이냐? 이쪽에 비록 농경과 목축을 했지만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이렇게 사냥어로 채집을 병행하는데 아직 어로라는 것이 식량 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화덕을 둡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화덕. 추위를 막기 위한 화덕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집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중앙에 돌을 갖다 놓고 여기다 불을 피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덕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 푸는 호신부라고 하는데 이게 몸을 지키는 거니까 몸을 지킨다. 몸을 지킨다. 보호한다. 요즘을 하면 뭐야? 일종의 뭐 같은 거야? 부적 같은 거 있잖아. 부적 같은 거.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 그 다음에 이제 장신구, 칠해거리. 이건 장신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신구. 요즘 우리 여성들이 많이 하는 액세서리. 남자들도 요즘 많이 하잖아. 뭐 목걸이, 팔찌 이런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분포 지역은 어디냐? 제주 고산리.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암사동. 보세요. 제주 고산리 그러면 이제 바닷가, 이렇게 바닷가가 되겠죠. 서울 암사동, 이거 뭐야? 한강이 되겠죠. 부산 동삼동이니까 이렇게 바닷가가 되겠죠. 봉산 집탄리, 여기 역시 봉산 집탄리 역시 강가 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안이나 강가 쪽에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신석기 유물도 여기 유적지도 뭐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구석기와 신석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구분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갔으면 좋겠다. 자, 이제 해당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인 문제는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구석기 시대는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나 권력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맞죠? 권력이라는 게 계급인데 계급 가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았고요. 신석시대 대표적인 토기는 빗설무늬 토기지만 이보다 앞선 토기도 발견되고 맞습니다. 빗설무늬 토기보다 이 앞선 시기의 토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른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기본 단위로 했다. 맞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사냥도구로는 글개, 밀개. 여러분 글개, 밀개 사냥 못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조리야, 조리. 음식할 때 쓰는 조리용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 자, 6번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또 살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변화될 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평등에서 계급. 이게 바로 틀렸네. 구석기나 신석기 둘 다 무슨 사회? 둘 다 똑같은 평등사회였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예. 자, 1번. 그래서 똑같이 1번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8번.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생활 모습입니다. 주먹도끼, 팔매돌, 쓴배지르개, 집게 다 어느 시대야? 구석기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찾아봅시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토기를 말하는 건데 이건 언제야?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언제야? 신석기 되겠습니다. 이삭을 잘라 추수했다.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정답 4번. 예, 구석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자입니다, 여러분. 문자. 문자의 사용 여부입니다. 문자를 사용하면은 무슨 시대가 되고 역사시대고, 문자가 없으면 선사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자료를 쭉 읽다가 문자 사용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이전에 식량 채집 생활 당해서 채집이면 구석기라고 했잖아. 단계에서 농경과 목축을 하겠다. 이로써 이 농경과 목축을 한다는 건 뭐야? 이거는 이제 채집에서 이제 뭐라 할까? 생산 이렇게 되겠죠. 생산 경제. 이후 철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였고, 그때까지의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한편 철기와 함께 명도전, 오수전, 반양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 사용됐던 화폐예요. 이거는 화폐를 이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용됐고 경남 창원 다우리 유적에는 붓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한반도 남부 한자 그럼 뭐 이게 한자 이게 문자잖아 이게 문자 그러니까 이게 딱 문자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 자 이제 또 우리가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역사적 시기가 다른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다른 거. 이제 쭉 써놓으면 되겠죠. 황해도 봉산 집탄리에서 나온 탄화된 좁쌀. 요거 탄화된 좁쌀입니다. 농경 흔적. 이건 언제다? 신석기 됐고요. 부산 동삼동 폐총에 나온 조개 껍데기 가면. 요것도 역시 신석기죠. 여기 요런 걸 우리가 여러분 요런 거를 신석기 때 제가 아까 장신구라고 하는 칠해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칠해거리. 그다음에 단양 수양기선 물고기 조각을 통해 물고기가 잘 잡히기 기원했다. 요거 구석기고요. 평안남도 온천 궁산리에서 난 뼈바늘 요것도 신석기가 되겠죠. 따라서 신구 다른 거는 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또 이제 우리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겁니다.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계, 검은 모루, 동굴 이런 게 힌트가 되잖아. 이건 다 어느 시대라고 보면 돼. 구석기잖아. 그래서 문제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는 거죠. 가락바퀴를 이용해 옷을 만들었다. 신석기. 농경이 처음 시작됐다. 신석기. 태양과 물을 숭배했다. 신석기. 왜냐면 이게 애니미즘이거든. 신석기의 종교 생활 중에 애니미즘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죠. 예,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 자,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일치하는 시대. 요거 일치하는 시대를 찾는 겁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농경 목축을 생활하면서 정착 생활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어느 시대야? 신석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는 신석기를 찾아주는 거죠. 동굴에는 막집에서 10여 명 내외가 생활했다. 이건 언제? 구석기. 시족사회 중심의 점차 조개원 풍습이 일반화됐다. 신석기 되네. 그 다음에 신분제가 나오면 이거 고대국가야. 이런 거 고대국가. 신분제가 나오면 고대국가.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진 한자. 이건 철기시대야. 그래서 정답은 신석기는 몇 번이 된다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신석기 시대 생활상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신석기가 찾아줍시다.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구석기. 동굴과 사냥했다. 구석기. 뗀석기. 구석기, 사유재산 청동기, 민문이 토기를 유행하여 청동기. 그러면 다 신석기 없네? 그럼 오답이냐? 아니지. 신석기 생활에 해당하는 찾는데 동굴이나 막집은 당연히 구석기잖아. 그런데 주로 사냥과 어를 했다. 이건 구석기도 하지만 언제도 해. 신석기도 하잖아. 그렇죠? 신석기 때 봐요, 여러분. 신석기 때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식량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 모두 가능했다. 사냥과 어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에는 2번 이렇게 합니다. 주로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한 표현을 갖긴 하겠습니다만 식량 조달이라는 게 신석기 시대 식량 조달이 자 100을 놓고 볼까요? 그럼 이 100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농경이라는 것이 30밖에 안 되면 사냥어로 채집이 7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주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농경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식량 조달에 있어서 사냥과 어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단순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 2번이 신석기 시대에도 관련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거는 분명히 신석기와 연관을 시킬 수 있지는 않습니다. 뗀석기는 신석기 될 수 없고요. 사유재산 당연히 안 되겠고요. 민문인토기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도 농경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냥, 어로, 채집 생활이 병행이 됐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13번 문제는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로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가능한 부분이 맞습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 유물이 최초로 사용되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가락바퀴 뼈바늘 돌보습이면 이거 다 어느 시대다라고 신석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석기 시대. 그래서 신석기 시대
해당하는 옳은 거죠.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그냥 바로 1번이 정답이 돼버렸네요. 나머지는 왜 안 될까요?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이 한쪽 벽, 이 화덕이 한쪽 벽으로 옮겨지는 건 이건 청동기고요. 미송리식 토기도 청동기고요. 벼농사도 역시 청동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1번인 게 맞았죠? 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자, 이제 거의 신석기, 이제 선사시대 다 갑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보는 겁니다. 자, 길죠? 예. 2012년 서울시 문제인데 좀 내용이 깁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집게, 주먹도끼 등과 하나의 도구를 사용했지 여러 용도로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용도로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했으나 점차 자르게, 밀게 이런 것들로 쓰임새가 다양해진다. 맞고요. 이건 다 맞았습니다. 동그라미.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은 돌을 갈아 다양한 간석기 만듭니다. 조리해서 토기도 이것도 맞았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도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하고 언어를 구성했다. 예, 얘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불과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건 신석기부터야 아니면 구석기부터야?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구석기부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거야? 3번이 틀렸습니다. 언어와 불을 쓴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았고 맞았습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 자, 다음 16번. 다음이 처음 발생했을 때 사회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건 신석기 시대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석기 때 신앙생활의 신앙생활. 태양과 물을 숭배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애니미즘. 곰과 호랑이 숭배한다.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토테미즘. 그 다음에 이제 조상 숭배, 영혼 숭배 있고 무당과 주술을 믿는 걸 여기 써 있네. 샤머니즘이다. 전부 다 언제다. 요거 신석기 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선택지 중에 신석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주면은 되는 거죠. 주먹도끼, 집게 이건 다 구석기고 밑살무늬 맞고요. 신석기죠. 반달 돌칼 청동기고요. 세용동검 철기 시대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에 해당하는 시대의 상황으로 옳은 겁니다. 각 시족별로, 일단 시족이라는 거예요. 중요해. 시족별로 대략 20, 30명씩 무리를 이루어 생활했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공동체적 생활했다. 신석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괜히 무리를 지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현혹되면 안 됩니다. 시족을 단위로 해서 부족사회를 이룬 게 신석기입니다. 그리고 신석기 때는 아직은 사유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생산, 공동분배식입니다. 그래서 신석기다. 신석기 시대의 생활로 옳은 거 찾는 거죠. 뼈 바늘로 옷을 집어. 맞았습니다. 바로 그냥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잉여 생산물의 축적이 계급의 분할, 요건 청동기가 되겠고요. 주로 강을 끼고 야산이나 구릉지대, 요것도 역시 청동기가 되겠고요. 반달돌칼 역시 이것도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 구석기까지는 마무리됐고요. 자, 이번부터 이제 또 청동기하고 이제 철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하고 철기 시대를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하고 철기는 사실은 여러분 이건 있어요. 엄격하게 딱 자를 수 있느냐? 그건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냥 여기다 잠깐 붙이면은 여기 청동기. 이렇게 청동기가, 자, 이게 노랑 색깔이 청동기란 말이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철기가 들어온다고. 철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같이 가. 이렇게 딱 같이 가. 이건 철기야, 철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청동기하고 철기가 이렇게 같이 섞여 사용되던 이렇게 뭐예요? 이게 무슨 시기야 이게? 혼재되는 시기가 있다고. 이게 혼합되는 시기가 있다고. 이게 혼합되는 요 시기를, 그러니까 이때는 모두 나와. 청동기도 있고 철기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두 가지가 다 섞여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청동기 후기다 아니면 초기 철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청동기 후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청동기 후기라는 얘기는 안 해요. 대신 철기가 처음 사용됐다 해서 초기 철기시다 이런 말은 하죠. 그러니까 초기 철기란 말은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사용되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이게 딱 무자르듯이 쫙 잘라서 이건 청동기
철기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특히 요 사회 파트로 넘어오면은 그게 정말 안 돼요. 이게 사회 파트는요, 엄격하게 딱 잘라 청동기하고 철기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청동기가 우리나라 언제냐? 기원전 20에서 15세기경인데, 우리가 이제 만주를 거쳐 들어옵니다. 어디로? 이렇게 만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됩니다. 우리나라 유입. 이렇게. 알겠죠? 만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만주가 우리나라보다 청동기가 일찍 더 들어오는 겁니다. 만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먼저 청동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반도로 들어와. 그러면 이 말은 만주에서 사용되는 청동기와 한반도에서 사용되는 청동기는 같다라고 봐야 되죠. 만주와 한반도는 같은 문화다, 이렇게. 만주 한반도는 동일 문화, 동일. 청동기 같은 경우 거의 동일 문화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역시 먹거리죠. 경제의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부터 벼농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벼농사가 시작됐다. 청동기 때부터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농사했다는 얘기다. 그전에는 밭농사했다라는 거죠. 뭐 그전에 밭농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피, 수수와 같은 밭농사, 이때부터 벼농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은 뭐가 있습니까?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이 있는데 요 두 개의 특징은 이제 우리나라 이 고조선, 주로 이제 고조선이 활동했던 범위하고 이제 일치한다라는 건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기에 와서 사용되는 농기구, 이제 반달돌칼, 홈자기, 바퀴날 도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토기로는 이제 미송식 토기, 그다음에 민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주거는 움집입니다. 움집인데 앞에 있었던 신석기인들의 움집은 원형이었어, 원형. 그리고 반지하식이었어. 신석기인들의 움집은 원형이었고, 원형인데다가 신석기인들은 반지하였거든요. 원형의 반지하였는데 청동기로 넘어오니까 이건 신석기였어요. 신석기는 원형이고 반지하였는데, 원형과 반지하였는데 청동기로 오니까 지상가옥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직사각형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참고로 다시 한번 이쪽에다 그림을 그려드리면 신석기 때는 이렇게 원형이었어. 원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지 땅이 있다면 반지하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신석기 때는 가운데 중앙에 화덕이 있었어요. 이렇게 화덕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청동기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냐? 원형이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바뀌고 지상가옥화 된다니까 약간 거의 이제 지상가옥화 넘어오죠. 그리고 화덕은 벽면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벽면, 이렇게 화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화덕이 중앙에 있다 그러면 이건 신석기. 근데 화덕이 벽면으로 올라간다, 이건 청동기야. 청동기 때는 화덕이 벽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고 거의 지상가옥화 돼버립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청동기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화덕은 벽면에 간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거지가 보통 이제 배산 임수 형태로 취한다. 자, 무덤은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인데 한 가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 해서 청동기 때의 무덤은 다 돌을 많이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중요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청동기 때의 사회에서는 왜 사유재산과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고 계급이 일어나고 남녀 간의 분업이 발생하고 군장이 나타나고 선민사상이냐?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다 조금만 설명하면 청동기에 넘어와서 기존의 무슨 농사에다가 이렇게 밭농사에다가 더하기 무슨 농사까지 이루어져? 벼농사까지 이루어지니까 이걸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신석기 때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 분배합니다. 공동 생산에다가 공동 분배하니까 먹을 게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 분배하고도 남는 게 생기는 거야. 그게 뭐야? 잉여 생산물이 발생. 잉여 생산물이 발생. 이게 문제였어. 이게. 이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문제였단 말이야. 이게 발생하고 나니까 이게 분배하고 이게 남은 거야. 뭐하고 남은 거야?
분배를 다 했는데 이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잉여라는 건 분배하고 남은 거야. 어떻게 하겠어? 이놈들이 이 있잖아. 힘센 자 있지. 힘센 놈. 이놈들이 이것을 독점하는 거, 독차지하는 거, 독차지. 힘센 사람들이 나머지 잉여를 독차지하면서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사유재산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왜 나도 퍽 이거잖아. 나도 줘 퍽. 힘센 놈들이 그러면서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지배 계급이 되는 거야. 지네들이 힘세다 해서 얘네들이 지배 계급이 되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잉여 생산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빈부의 차이가 더 커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고, 또 하나, 이러면 자기 게 많아졌잖아. 힘센 놈은 자기 걸 많이 갖게 되잖아. 근데 이 자기 거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모계 사회였어. 엄마 중심이었단 말이야. 엄마가 아이를 낳으니까 내 엄마는 알아. 저분이 나를 낳은 엄마는 알아. 그런데 엄마, 나 아빠 누구지? 그러면 엄마가 아빠를 몰라. 글쎄, 저 사람이 나 헷갈린다. 야, 니네 아빠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계사회였던 친석기 때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아버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데, 그러면 이때 이 힘센 놈, 이 사유재산 많이 가게 되면, 아니 내 새끼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 재산, 사유재산 이렇게 많은 걸 물려줄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이 내 새끼라는 확신이 없잖아.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 남녀 간의 분업이 일어서 여자를 무슨 일로만, 집안 일로만 시키는 거야. 넌 다 집에서 일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일하고 자녀를 양육.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내 여자고 내 여자의 자식이니까 이게 내 자식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이 재산을 그에게 물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남녀 간의 분업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자신의 계급, 이 권력, 이 계급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이 지배 계급이 이 자신의 무엇을 갖게 되냐, 권력을 갖는데, 이 권력을 어디서 이거는 내가 힘이 세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세서 가진 권력이 아니라, 이 권력은 누가 준 거야? 누구로부터 받? 하늘이 준 권력이야. 이거 하늘이 준 권력이다 해서 무슨 사상? 선민사상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게 청동기가 나오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번엔 철기가 사용되는 시기는 어떻게 바뀌는가 봅시다. 기원전 5에서 4세기경 농업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특히 중국과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이때부터 중국과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명도전이라는 화폐도 사용. 붓입니다. 붓. 이렇게 붓을 썼다라는 건 무엇을 사용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 한자를 사용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청동기가 바뀌었어요. 비파용동검 거친무늬걸에서 세용동검 잔무늬 거푸집으로 바뀌었는데, 요 앞에 있는 비파용동검 거친무늬걸은 저 만주를 통해서 들었어요. 만주를 통해서. 그런데 세용동검 잔무늬걸 거푸집은 우리 한반도만이 가지고 있는 뭐야? 이 독자적 청동기야. 이건 독자적이다 해서 이건 또 우리가 따로 알아야 됩니다. 이건 독자적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농기구는 이제 거의 전면적으로 철제 농기가 사용됐고, 토기는 민무늬 토기와 검은 간토기도 바뀌었고, 주거 지역도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때는 청동기 때는 지상가옥화되지만 이때 완전히 지상식 주거가 됩니다. 완전히 집이 이제 올라옵니다. 땅으로 완전히 지상식 주거가 되고, 부뚜막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부뚜막이. 저쪽은 이제 화덕이 벽면을 갖지만 철기를 넘어서 부뚜막이 등장했고, 배산 임수는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무덤은 동무덤과 널무덤으로 해서 돌이 다 빠져버린 거죠. 한자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와 관련된 유물은 울주의 반구대 바위 그림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울주 천천리 바위 그림, 고령 양전도, 특히 고령은 이제 그 동심원 모양으로서 태양 숭배가 많이 나타나 있고요. 칠포 바위 그림은 이제 가장 큰 규모의 바위 그림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동기하고 철기도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문제 쭉 봅시다. 자, 대표적인 문제. 그림을 내놨네요. 그림. 예, 좋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요거는 이제 만주와 같은 거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우리만의 어떤 거라고? 독자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기원전 7, 8세기 무렵부터 무엇이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느냐라는 거죠. 기원전 7, 8세기부터 그러니까 이건 기원전 7, 8세기 정도가 된다면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왜냐하면 청동기가 20에서 15세기라고 했으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무슨 농사냐 이제 벼농사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무엇은 무엇의 식량 단계죠. 식량. 그렇죠? 식량 채집 단계에서 식량 생산 단계로 변화를 낳은 농업혁명을 말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신석기 혁명. 그래서 이제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지는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은 신석기 혁명은 뭐가 이루어졌다는 게야. 농경이 시작됨으로써 기존의 채집 경계를 무슨 경계로 생산 경계로 바꿔놨다라는 거죠. 디귿과 디귿과 그 뒤를 이은 니을을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는 그러면 둘 다 청동기인데 앞에가 청동기고 뒤에는 철기. 이거 뭐냐? 비파형 동검과 그 비파형 동검의 뒤를 이은 게 세형 동검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은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렇게 벼농사, 신석기, 비파형, 세형. 그럼 몇 번?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봅시다. 다음은 어느 시기의 집터 형태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당시 농업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집터를 통해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모양의 움집은 점차 지상가옥으로 바뀌어갑니다. 그쵸? 움집의 중앙에 있던 화덕이 벽면으로 옮겨가죠. 이제 됐어요. 어느새 청동기 딱 됐잖아요. 청동기. 네, 우리는 청동기 거 찾는 거예요. 조, 보리, 콩, 수수, 밭농사가 중심했죠. 일부 저습지에선 벼농사, 청동기입니다. 그냥 곧바로 정답이 되네요. 이게 1번이 되겠죠.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청동기이기 때문에 바로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뭐 철제 농기가 등장함에 따라 농사를 짓는데 소를, 이게 소가 나오면요. 여러분. 신라시대야. 지증왕 때 우경. 그 다음에 오곡과 채소를 줄였던 가축의 이렇게 뒷걸음이라고 한 비료가 나면 이 고려 때 12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탄화된 좁쌀이 출토된 것으로 이건 신석기가 되겠으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9번의 정답은 1번 해결됐고요. 다음 문제 20번 문제 봅시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행해졌던 당시에 나타난 현상으로 오는 겁니다.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이 축조되었다.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선민사상이다. 청동기죠? 예, 그러면 청동기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죠. 정치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져 고대왕고. 고대왕고 안 되는 거고요. 토기의 제작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토기의 제작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건 신석기니까 안 되겠고요. 계급사회 형성되면서 군장 맞고요. 우경은요, 여러분 이건 신라 때 나오는 거예요. 신라 때.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3번이고요. 21번.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잉여생산물이라겠죠? 잉여생산물 때문에 힘센 사람이 자기 걸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배계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자식들에게 분배해주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잉여생산물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다음은 어느 시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거. 어느 시대냐는 거. 세용동검, 위만. 이거 우리나라에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기가. 그래서 이제 온돌. 왜냐면 이게 온돌. 아까 붓두막이라고 했잖아. 붓두막. 철기 시대부터 붓두막이 나온다는 거 불을 떼는 것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온돌이 나오는 거죠. 이 철기가 사용되면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철기가 사용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청동기 후기부터 초기 철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한번 또 살펴봅시다. 23번 문제. 서울 암사동. 예. 이걸로 힌트 알았으면 좋겠는데 서울 암사동 하면 이게 이제 신석기거든요. 에 대한 관계가 없는 거니까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거죠. 1번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유적이다. 맞고요. 농경생활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수습생 의존 맞고요. 움집의 규모는 대략 성인 4명 정도가 살기에 적다. 맞고요. 집터는 대개 직사각형 그 다음에 지상가옥. 이건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청동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 또 한번 다음 문제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다. 청동으로 제작된 도끼 등의 공구가 출토됐지만 농기구는 발견됐죠. 말았죠. 그렇죠. 청동기 농기구는 없어요. 청동기니까 그럼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혹시 착각인지 한번 봅시다. 움집의 구조는 장방에서 둥근 모양. 장방에서 둥근 모양을 봤다. 아닙니다. 청동기는요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비파형 동검은 만주에서만 아니었죠. 왜?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에서 출토되니까 만주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웅기 서포항 유적에서 발견된 호신부는요 신석기인들의 몸에 지니고는 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돌광 운무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이 철기 무덤이죠. 철기 무덤이다. 정답은 1번이 되네요. 예, 그래서 24번에 1번. 자, 25번 갑니다. 철기 시대에 여러분 봐요. 철기 시대의 주거 양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부뚜막 나왔다고 했죠? 예, 왜냐면 온돌 부뚜막 철기예요. 지상식 주거 됐죠?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 요거는 이제 우리는 청동기의 대표적인 그러한 원형이니까 원형 대표. 보통의 청동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송국리형 주거 지역은 원형이에요.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청동기는 직사각형 형태인데 여기 송국리형 주거 지역은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원형이다.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출입구 지역의 여자형 철주거, 여자, 동해 같은데 집터에 보면 이 여자형 집터가 나오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6번 문제.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청동기 시대는 농경 문화가 이전 시대보다 발달했으면 이는 청동제 농기구의 보급에 따른 결과, 청동제 농기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청동기 때 나오면 청동제 농기구 찾아보십시오. 이게 항상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거 볼 거 없이 바로 그냥 이대로 넘어와도 됩니다. 예, 다음 27번 문제 가겠습니다. 고인돌을 많이 만들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고인돌을 만들던 시대는 언제야? 만들던 시대. 이건 언제다? 예, 청동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추수용, 돌칼로, 바로 1번이네요? 예, 옳은 거니까. 예, 반달울과.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는 언제? 신석기. 제천 창대유적 서울 암사동 역시 신석기.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 지도자였잖아요. 정치 권력 갖지 못했다. 이것도 신석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에 1번. 자, 또 28번. 자, 같이 봅시다. 다음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 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걸 골라라 이거죠.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에서 혈리즘 떨어져 있다. 사람들의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봐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거든. 동이전이란 동쪽 오랑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 당시 중국의 위나라 사람들이 우리 부여를 보는데 이 부여 사람들이 봐봐. 근엄 후덕하여 다른 나라로 성품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여는 위나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부여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잖아. 부여 애들 참 좋은 애들이야. 자기 주관적으로. 그런데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는데 좋은 밭이 없어 힘들어요. 일궈도 배를 채우기 어려워서 부족. 사람들의 성품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 이거 어떻게 됐대? 그런데 부여는 매우 긍정적으로 봤는데 고구려는 어떻게 보고 있어? 고구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그 이유는 뭐야? 고구려가 이렇게 자꾸 이 나라를 괴롭히거든. 위나라 입장에서 저 새끼들은 말이야. 부여. 좋은 나라 부여. 고마운 부여. 저 새끼들은. 이게 다 위나라의 무슨 입장인 거야? 자기네들의 주관적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료를 통해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의 특징과 같으면 주관적인 입장을 찾는 거예요. 주관적인 입장을 찾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밑에 있는 보기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찾는 거야. 주관적. 알겠죠? 주관적.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불교 관련의 기사가 거의 없다. 왜? 왜 불교 관련 기사? 김부식이 유학자잖아. 유학자이니까 이 사람 불교 필요 없어. 불교 안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주관적이라는 거야. 이거 주관적. 주관적 됐어. 두 번째, 고려사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왜 우왕을 부정적으로? 이 고려사를 쓴 사람들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거든. 그 조선 건국가 사대부들은 조선 건국의 사대부 당연히 우왕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이것도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주관적이고 나머지 디귿과 니을은 매우 객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주관적이다.
예,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지만 남에게는 아닐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자, 다음 이번에 29번 문제. 기원전 4세기인데 여러분 기원전 4세기면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 철기와 관련된 것 중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철기와 관련된 것 중 옳지 않은 거. 자, 1번 철기가 보급되어 철제무기와 철제연모가 만들어지면서 청동기는 당연히 의식용 도구로 변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기에는 명도단, 반양정, 오수선이 출토되는 것으로 중국어교로 맞습니다. 이 시기 유적지에는 청동기 때 사용했던 세용동검, 잔무늬가 거울이 발견되지 않았다. 왜 안 발견돼? 이게 철기 때 발견돼야지.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철기 때 발견돼야 되니까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30번 문제. 철기가 보급됨에 따라 나타나게 된 현상을 옳지 않은 겁니다. 철기가. 철제무기와 농기구의 사용으로 청동기는 자취를 감추었다. 청동기는 이게 틀렸네. 왜? 아니, 철제가 사용되더라도 청동기는 무엇으로 사용된다고 했어? 의식용 도구 된다고 했잖아. 의식용 도구로 사용된다고 했잖아. 틀렸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대 상황과 관련 있는 거야. 설명하는 시대 상황. 어떠냐? 어떤 사람이 주택을 건설하라고 집터를 공사했는데 뱀돌이 나왔는데 더 깊이 파더니 4개의 판석 형태의 괸돌이 있는 거야. 4개의 괸돌. 밑에 이렇게 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뭐다? 아, 이게 고인돌이. 이건 고인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 붉은 간톡이 나왔다. 이건 어느 시대다? 청동기라는 거죠. 청동기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락 박힌 신석기, 뗀석기, 구석기, 둥근 움집 신석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문제 한번 더 있나 볼까요? 32번.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생활에 대한 설명지 옳지 않은 겁니다. 생산물의 분배와 사유화 때문에 빈부의 격차와 계급의 변화가 맞고요. 집터의 형태는 대체로 직사각형이며 움집은 점차 지상과 맞고요. 농경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정책 규모가 확대되고 맞고요. 이 시기 사람들은 돌로 만든 농기구에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겠죠.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 이거 나오면 안 된다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청동기 철기까지 해서 32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된 거네요. 자, 오늘 첫 강의에서 구석기, 신석기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청동기와 철기는요. 시대적 유무를 잘 구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셨으면 성공하십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